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업 비밀을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 진짜 이런 것 때문이었어? 완전 깨달음이라는 거를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왜 원어민이 내 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문장으로 해도 단어로 해도 왜 자꾸 what, pardon, sorry, 왜 자꾸 이럴까?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대부분 제가 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발음이 선생님 제가 발음이 구려서 그래요. 그래서 발음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발음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원어민은 우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 첫 번째, 음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한국어의 음절의 개념과 영어의 음절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어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거든요. 자, 자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국어의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게 자음이죠.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모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는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아, 이런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개가 섞여야 돼요. 그냥 기억으로 어떤 걸 이루어지지 못하죠. 아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가가 있어야 한 음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어는요. 모음 하나로도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음 하나가 마치 이거는 아라는 모음 하나가 음절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모음 하나가 어떻게 음절을 이루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글에서는 자음이 뭉탱이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철자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어에 기역, 니은, 디귿이 맞게 세 개가 같이 있어.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영어는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STR 자음이 막 뭉탱이로 있어. 한국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이렇게 자음이 뭉쳐있는 게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모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밑에다가 다 라는 모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라고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몇 음절이에요? 4음절이에요. 얘는 몇 음절이에요? 1음절이에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1음절짜리를 4음절로 소리를 내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에요. 스트레스?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써줬어요. 이거 있잖아, 이 철자. 그러면 stress 라고 소리를 하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데, 괜히 그래, 똑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다 똑같이 들리는데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음절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1음절은 1음절답게 해야 되고 2음절은 2음절답게. 자,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음절이 1음절이냐 2음절이냐가 생기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모음이 하나죠. 그래서 1음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절에 따라서 강세가 우리가 찍힌다라는 거, 영어는 강세가 있어 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영어의 강세가 어디에 찍혀요? 이것도 질문 중에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자음에 찍혀요? 아니면 어떤 사전 보니까 모음 위에 있더라고요. 그럼 모음에 찍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세는 음절에 찍혀요. 왜냐하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에 강세가 찍힌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음절은 1음절답게 소리 낸다. 4음절은 4음절에답게 소리를 내야 그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이미 제가 말한 강세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이 강세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또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제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이제 열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깜빡 잊고 케이크만 사오고 초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Can I borrow some candle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는지 뭐라고 했냐? Sorry 라고 했어요. 이 친구 당황해서 Can I borrow some candles?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Pardon?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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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써줬어요. 캔들 이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뭐라고 했냐? Oh, candles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꽤 있으시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못 알아들어? 똑같은데 라고 이런 생각이 또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발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캔들이라는 발음이 뭐가 그렇게 달랐겠어요. 여기서 달랐던 건 강세예요. 강세 리듬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캔들 얘네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린 거예요. 캔들? 캔들이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얘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소리 내는 방식이 캔들이라고 배우지를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candle, candle, candle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캔들과 캔들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그러면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소리를 한국인처럼 내려면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강세를 죽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니네는 왜 자꾸 스케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약속이라고 하면 되잖아. 나 무슨 일정 있어, 약속 있어 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니네는 스케줄이라는 말 써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스케줄은 schedule, schedule 해서 이음절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케줄 자꾸 삼음절로 하니까 이음절이었던 거를 삼음절로 만들려니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네 영어가 없는 약속이나 일정이라는 한국어를 소리를 그냥 새롭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스러운 소리를 내려면 음절들끼리 절대 동등하면 안 됩니다. 항상 더 힘을 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어떤 단어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 발음이 구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파라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솔. 일단 이게 영어일까? 라는 또 생각이 들죠. 영어예요. 영어라서 내가 파라솔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랬을 때 쫄지 말고 기다려봐. 한 다음에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셋 중에 하나. 파라솔. 일단 모음이 3개야. 그러니까 삼음절이네. 이 중에서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의 강세가 있는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기다려봐. 한 다음에 첫 번째 한번 해보는 거죠. parasol 이라고 했어요. 알아들어. 그러면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두 번째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기다려봐. parasol. 이것도 있을 법한데 못 알아듣나? 근데 못 알아들어. 오케이. 그럼 세 번째 해볼게. parasol. 다 해봤어요. 그 중에서 뭐가 하나 걸린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은 이 parasol의 정답의 강세는 1번 강세였어요. 첫 번째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 소리예요. parasol. 이렇게 소리를 떼야 되는 아이죠. 얘를 파라솔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그래서 강세의 중요성, 강세의 리듬, 그리고 음절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한꺼번에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단어를 보실 때, 연습을 할 때 항상 음절의 개념, 그 다음에 강세의 개념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원어민이 아마 여러분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세와 음절 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도 역시 여러분 꿀팁을 갖고 돌아오도록 할게요.